국민의힘 김은혜 원내 수석 부대표가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혐중몰이 이어가는 국힘 해서 제가 캡처하면은 경향신문의 기사를 담았습니다. 자, 관련돼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금 10월 9일인가요? 10월 9일 요 지금 상관인데 국민의힘 최고위원 국회의원 방송 패널들이 총출동해서요. 일단은 문제가 됐던 게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아예 막 융당 폭격식으로 쏟아냈고요. 일단은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국민 불편과 안전에 우려된다. 그러면서 관광객의 범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는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국인 관광객들 무이자 입국 관련된 부분. 이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지금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요거를 아예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요 두 가지를 좀 나누면서 종합적으로 같이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부커스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 항상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부커스님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거의 혐중 선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일단 좀 논란 시발점이 된 무비자 입국 관련돼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무비자 입국 관련돼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0월 9일 이때를 동시다발적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고위원들 관련된 방송 패널들까지 아주 쏟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쏟아내기를 시작했는데 사실 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2023년 3월 달에 윤석열이 내수 활성화 종합대책 이걸 지시하면서 일단은 중국인 무비자 환승 입국을 포함해서 내수 진작과 관련된 종합대책을 발표를 해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됐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 내수 진작을 목표로 해서 무비자 관련된 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요. 중국에서 한국인들 무비자 입국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발표를 하고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발표를 하죠. 발표를 하고 작년 12.3 불법겸 내란이 벌어진 직후 한덕수 권한대행이요 9차 국가관광전략회를 통해서 중국 단체관광 무비자 제도를 시범 시행 검토 후 발표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릴 인물이긴 한데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요. 중국 크루즈 단체 관광 무비자 시범 사업을 정부 정책에 반영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자화자찬해요. 본인이. 주진우가 만들어서 법사에서 법을 만들어서 본인이 이거를 일단은 시행토록 했다. 특히나 지역구가 부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확대 부산시 주진우 있었다라고 부산일보 등 해서 관련된 언론 기사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올해 3월 달에 최상목 권한대행이요. 관련된 무비자 면제를 3분기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했고요. 올해 이재명 정부 들어서 9월 7일 날 정부가 중국 단체 관광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를 하고 9월 29일 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들어오게 된 거죠. 결론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은요. 윤석열 정부 시진핑 한덕수 최상목 그리고 주진우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에요. 사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게 시행이 된 거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일단은 중국이 시진핑이 일단은 한국인 관광객들 중국에 무비자 하겠다 발표했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벌떼같이 일어나 지금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과 관련돼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참, 전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저러한 정신머리를 갖고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는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본인들이 내뱉은 게 지금 채 1년도 되지 않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게 본인들과는 아예 무관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온전한 정신의 소유자입니까? 제정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사고 능력 가지고 국회의원 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오늘 아까 전에 제가 캡처화면에서 보여줬던 김은혜 원내 수석 부대표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당론 추진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뜨겁게 뭐 그제서부터 계속 뉴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료, 선거, 부동산 관련돼서 중국인들을 아예 배제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김은혜 의원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입니다. 저는 좀 말씀드리면 김은혜 의원이 지금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예요. 이게 그냥 당직이 아닙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인데 정책 수석 부대표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무게를 갖고 있는 이 위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10일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요. 중국인들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 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들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 2만 원도 안 내는 건보를 내면서 수천만 원 혜택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전제를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지금 뒤에도 세부적인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도의 빈틈을 타고 제도의 허술한 부분을 타고 파고들면서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 혈세를 낭비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것과 제도의 허점을 가지고 이거를 아예 혐오 프레임을 만드는 거는 정말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에요. 이 혐오 프레임 만드는 거는 그냥 정치 행위인 겁니다.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김은혜 수석부대표, 원내 수석부대표가 하는 지금 이 부분은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뭐 언론 통해서도 보신 분 계시겠지만 반박을 드리겠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도가 갖고 있었던 허점의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사실 국민을 이거 호도하는 겁니다. 혐중 이 프레임을 만들면서 혐오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지금 얘기를 했던 게 의료, 선거, 부동산이에요. 의료는 건강보험제도, 선거는 투표권 관련된 거, 그다음에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산 관련된 건데요. 첫 번째, 지금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작년 4월에 이거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외국인 경우에는 국내에서요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증이 획득돼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이 피부양자가 갑자기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피부양으로 돼 있으니까 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이거 사실 건강보험 뭐 2만 원 내고 수천만 원 혜택 받았다. 먹튀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게 또 웃긴 게 작년 3월에 국회 보건복지에 김미애 국민의힘입니다. 김미애 의원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외국인들 가입자 국가별 건강보험 재정 수치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거를 지금 오류가 있는 거를 이 사람 발견해가지고 이거 다시 수정했어요. 그래서 결국 뭐가 나왔냐면 중국인들 건강보험 재정이요. 2022년에 적자였는데 적자에서 그러니까 365억 원으로 흑자로 됐답니다. 흑자로. 그다음에 2023년에는 640억 원 적자. 그다음에 에서 27억 원 적자로 수정이 된 거예요. 건강보험이 2020년에 2,239억 적자였다라고 했는데 적자가 아니었고 흑자였답니다. 360억 원 흑자였고 2023년에 640억 적자라고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227억 적자로 수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참
어찌됐건 간에 대한민국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의 원내 수석 부대표가 자기네 자당의 국회의원이 작년에 이거 지금 잘못됐다라고 통계 수치까지 바로 잡은 거예요. 지금 적자가 아니라 흑자랍니다. 흑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건 몰랐으면 정책수석 부대표 맞아요? 아니 지금 타이틀도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실은 호도한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가짜 뉴스고요. 이거 사실 유튜브에서 중국인들 혐오 발언 내뱉는 사람들 이 댓글 수준이에요. 댓글 수준. 자, 여기에 지금 선거 쇼핑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익히 아시겠지만 외국인들, 우리나라 이제 영주권을 획득했거나 우리나라 지금 최소한 3년 이상 경과해서 투표권을 얻을 수 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3년 이상 체류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그 체류 자격이 있어야 돼요. 3년 경과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모든 선거에 개입하냐? 못합니다. 모든 선거에 투표하냐? 못합니다. 지방 선거만 해당돼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데 선거관리에 따르면 지난번입니다. 지난 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가 총 12만 7,003명이었대요. 12만 7,003명. 이 중에 투표율은 13.3%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이 지금 13.3%에 불과하는데 이거를 지금 선거 쇼핑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게 참 이 외국인들의 투표권을 부여해줬던 부분이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 못하는데 아마 DJ 정부 때 일본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 같은 경우 이 뭐 투표권 주지 않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유럽의 국가 같은 경우는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물론 기간이 있어야 되죠. 우리도 지금 3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 경과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부분적으로 선거권을 부여를 한다고 하고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아마 45곳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45곳 정도면 아마 OECD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국가들이 해당되겠죠. 국회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원수가 지금 12만 명밖에 안 돼요. 많지 않습니다. 제 예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다가 투표율이 13%다. 12만 명 중에 13%다. 이거 지금 몇만 명밖에 투표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선거 쇼핑이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통계 수치를 제1야당의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가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거 자격 미달입니다. 자격 미달.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 타이틀 떼세요. 응? 아니 너무 창피한 거 아닙니까? 이런 통계 수치도 모르면서 선거 쇼핑이라고 얘기한다는 게 가당키 납니까? 김은혜 씨? 예? 자, 그다음에 부동산 쇼핑 얘기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국내에 부동산을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거는 왕왕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서울의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은요.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더 많이 샀다고 합니다. 중국인보다 미국인이. 그리고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비율이 중국인보다 미국인이 많고요. 중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실거주 목적이 많대요. 예. 그러니까 물론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겠죠. 왜 없겠어요. 뭐 타워팰리스에서 산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현금 주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인 교포분들이 많이 사는 데들이 있잖아요. 서울에서도 보면 구로 뭐 등등 아니겠습니까? 가리봉동 뭐 이런데 아니 그분들 같은 경우 실제 거주 목적이 많아요. 그다음에 경기 안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사는 데가 예를 들어서 전체 집값에 영향을 줄 만큼 지금 서울 집값 들썩이는데 이분들이 지금 강남에 집단 거주랍니까? 예?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서초에 집단 거주합니까? 살고 싶어도 이분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소득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워요. 말 그대로 타워팰리스에 집을 샀다라고 하는 중국인은요. 부호예요. 부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 목적이고요. 대한민국 집값 특히 서울 집값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인 허점이 있어요. 이런 거를 틈타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거를 아주 일반적인 보편화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국회의원 역할이 뭐예요? 제도 허점을 보완해서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 역할입니다만 지금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 지금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법안은요. 제도의 허점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을 가지고 아예 지금 혐오 정치를 만드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